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경매 정보업체에 따르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고경쟁, 고낙찰가율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전국 법원 경매 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이 73.8%로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로 대환 대출이 막히며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8년 입주 물량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기도 화성, 용인, 평택 등 남부권의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 입주 물량은 15만 5천여 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인구는 올해 11월 기준 1,285만 명으로 2010년 이후 107만 명이 늘었지만 현재 가구 수 대비 입주 물량이 3.7%에 달해 초과 공급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이런 입주 물량 부담은 시세에 반영돼 해당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걷어들이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서울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 1인당 환수 규모가 억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서두르는 곳이 늘었고 이는 주변 지역 과열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관리 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향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달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이 위축이 예상되면서요. 경매 시장도 지난 3년간 이어온 이 고경쟁, 고낙찰가율 시대가 끝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이 회피 물량에 따라서 낙찰가율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저희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맞춤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문자와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좀 부동산이 쉬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최종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땅을 사랑하는 남자,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최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올해 이 수요일 마지막 방송이에요.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똑똑해진 그런 느낌 받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이 대한민국 청년들과 또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네, 이번 시간은 어느덧 정말 올해 마지막 방송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제 기존의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과 또 진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연말이고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 이걸 좀 종합을 해서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 토지 투자 비법, 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자성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명주 암투라는 말이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굳이 이제 토지를 어떤 개발지를 선별하는데 이런 사자성어를 이제 왜 준비를 해드렸냐면 자,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용도로 땅이라는 게 그 존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즉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향후의 가치 상승 여력은 높은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곳들을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 능력들을 키워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런 분명히 투자 가치가 높으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토지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개발지 중에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이런 좀 사자성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반적으로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고 어떤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땅을 사랑하는 남자인 만큼 그동안 우리가 토지 투자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와 깊이 있는 이야기 또 다양한 노하우들을 좀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이고도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공적인 토지 투자에 대한 좀 비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어떤 대한민국 부동산 기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나 뭐 내년에 토지 보상금이 16조 규모, 6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이제 벌써 언론에서 떠들썩한데, 자, 토지 보상액이 많으면 어떤 부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를 해볼 텐데요. 토지 보상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개발지가 많다는 얘기죠. 즉, 수용을 했을 때, 수용 개발을 할 때 그 수용에 대한 대가를 토지 보상을 이제 내드리는데, 그 액수 규모가 많다는 건 내년에 또 6년 만에 그렇게 개발되는 곳도 많다. 즉 차익 상승을 노려볼 만한 토지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지금 주택에 대한 규제가 워낙에 많았습니다. 올해 뭐 5번의 규제책이 발표가 됐고 주거복지 로드맵과 뭐 임대사업자 혜택 등 여러 가지 이제 주택에 관한 정신없는 이제 한 해가 흘러갔는데요. 자, 과연 공급량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생각에 좀 전반적으로 1년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급이 많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경기도는 이제 예년에 7만 8천여 세대 정도 되던 것이 이제 11만 8천 세대. 뭐 지금 경기 남부권으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택지들 주택들, 아파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도도 뭐 5천 세대에서 12,000세대. 그리고 이제 뭐 경상권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급 세대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세대를 늘리는 거냐? 그것보다는 개발지, 즉 토지 보상과 관련된 그러한 개발지에는 분명히 주택들이 먼저 들어서고요. 그 수많은 아파트 중에 분명히 옥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가치가 오를 것이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곳은 이제 가치가 오르기 힘들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라든가 어떤 전매라든가 뭐 다양한 규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벌써 1월이 되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1월부터 시행되는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양도세 중과가 또 4월에 시작이 되고요. 펼쳐지는 시점에서 공급량까지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실제 수요자들을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도 더 줄어드는데 공급량이 많아진다. 자, 이럴 때 주택에 대한 어떤 시선을 바라보실 때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수요 공급의 원칙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기조를 판단하시고 토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거래 절벽과 풍선 효과라는 키워드를 올해 또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은 실제로 줄었습니다. 어떤 거래량이 줄었느냐? 부동산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호황이었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대한 거래율이죠. 주택 거래량은 8월 2일 날 파리 대책 가장 이제 쇼크가 컸었죠.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되고 뭐 10월 24일 그 주거복지 로드맵 여러 가지 규제책이 뭐 6월 19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율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오히려 거래율은 줄었는데도 줄다리기 서로 이제 신경전이 팽팽한 그런 상태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재밌는 건 토지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자체가 위축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규제가 되는 곳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꾹 누르다 보니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 모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실례로 8월 2일 대책 발표 후에 8월 말에는 뭐 오피스텔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오피스텔에 또 가지긴 하셨지만 실제로 또 오피스텔도 너무 과공급이 된다라는 지금 결론에 벌써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그런 결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토지 시장에 주목을 하시고 이제 차익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어떤 토지를 사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 기준이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주택이 규제가 심하니까 토지로 돌아서자라는 식의 그런 투자를 좀 방지해드리고자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보상 16조가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일자리가 많은 그런 도시가 있고요. 또한 아니면 거꾸로 주거가 목적인, 즉 일자리가 있는 곳과 주거가 목적인 도시는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주택, 아파트나 이런 그 시장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토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 안에 일자리, 즉 수요자들, 거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이제 커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지역에 주변 그 부동산 가격은 분명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강남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과연 제가 나서서 강남에 내일 당장 만 채의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 그게 과연 공실이 날까요? 분명히 거기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 세대가 아니라 그 이상을 지어서 공급을 해도 바로바로 수요들이 들어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입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일자리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도시는 크게 자족도시와 위성도시, 이렇게 뭐 주거도시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뭐 기생도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그 대한민국의 서울 주변에 있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현재는 3기 신도시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 라인으로 점차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확장이 됐을 때 주변 도시들은 서울에 일자리를 두고 실제로 주거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주거 목적의 도시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부에 어떤 일자리 공급이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 상권에 따라서 약간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와 다르게 이제 대기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타운이 들어가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이제 공무원이죠, 양질의 일자리들을 공급하는 도시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곳에는 뭐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라는 걸 먹고 산다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럴 때는 그 수요들, 즉 도시에 대한 어떤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살아야 되는 수요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랬을 때 도시 안정화도 더 안정적일 거고요. 도시 개발 속도 또한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요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도시 개발 속도는 상당히 그 단축을 할 수 있는 게 또 최근에 대한민국 그 건설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상승도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오르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지금 현재는 도시마다 다 그 컨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셉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지도만 볼 줄 아셔도 다 그 내용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되겠느냐, 그 안에 컨셉에는 어떤 일자리,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고 있느냐를 판단하시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첫 번째 이제 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개발지, 즉 이번에 뭐 원주 기업도시의 사태도 있었는데, 그 개발지 내부에 수용을 해서 이제 따로 이제 구획 정리를 하고 분양을 했을 때 입찰을 받게 됩니다. 자,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미 용도 지역도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주거용지로 도시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입찰을 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원주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직까지 수요가 적다 보니 또 프리미엄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건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개발지 내부, 즉 좋은 입지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입지 내부에 들어서 수용을 당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입지 주변에 어떤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토지를 내가 매수를 해서 그 차익 상승을 노리는, 그리고 내가 결국 그 집가를 뭐 수용가가 아닌 그 지주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토지를 그 구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잡아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내가 입지가 너무 좋다 보면 거기가 또 수용이 됩니다. 즉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린벨트의 좋은 입지, 그 그린벨트가 좋은 입지가 아닌 경우를 더 찾기 힘들 정도로 입지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엔 수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수용에 대한 그 수용과 어떤 토지 보상에 대한 제가 또 그 준비를 해서 이전에 한번 강의를 드렸었는데, 수용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는 어떤 재결의 심사 과정은 있지만 결국 토지 보상, 강제 수용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가, 우리의 목적이죠.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지가 상승분을 내가 다 취하기는 힘들다. 자, 그러면 오히려 들어갈 때도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차익 상승이 반영이 됐을 때 그 모든 수익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수용 개발 내부보다는 이 주변이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포인트로
집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돼서 제가 또 한번 개발 제한 구역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드렸는데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그린벨트라고 해서 대도시 주변에만 있습니다. 자, 대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녹지의 일부 그 바깥 아웃라인을 그린벨트로 보통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이 녹지를 훼손하지 말고 녹지를 보존을 해야 그 도시의 숨통 역할, 뭐 산소 공급 내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개발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제 개발 규제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라고 다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린벨트여도 가격 가치 상승은 오르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제한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은 뭐 건축에 대한 규제들은 많이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간혹 쳐다볼 수 있는 확률은 있겠지만 그린벨트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공공임대주택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슈 하나로 이쪽을 투자처로 토지 투자처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그린벨트는 좀 회피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한 세 번째 포인트를 봤고요. 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도시개발의 그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와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계획관리 지역에 뭐 비슷하게 생긴 필지, 똑같은 용도 지역에 또 도로도 잘 물고 있고 여기는 또 맹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집가 상승은 어디가 더 많이 됐느냐? 주변을 보면 도시계획이 들어서서 그 사이에 끼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내부는 분양해서 입찰가가 형성이 되다 보면 기존 지가보다 상당히 상승을 한 상태일 텐데요. 왜 주변 지가가 오를까요? 그 이유는 이 지역도 주변 도시의 개발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도시화가 될 지금 시골 농촌 어촌이라고 봤을 때 시골이 도시가 될 확률이 커졌기 때문에 그 땅의 가격 지가 자체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 지인분이나 아니면 땅의 모양, 길도 많이 물어야 되고, 내가 경관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기운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직접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지가를 끌어올려주기 힘든 상황이 더 많더란 얘기입니다. 자, 즉, 어떤 개발 호재에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는 태도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도시화가 될 확률이 커지는 토지를, 지금 현재는 시골 지역이지만, 그 커질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내 기운에 맞는, 내 기호에 맞는 토지를 선택했을 때 상승 여력이 큰가에 대해서 분명히 당연히 그 차익이라는 목적을 두고 기회비용을 투자했을 때 같은 시간을 보냈을 때 분명히 큰 차익을 내는 쪽은 이 주변의 개발 호재가 많은 쪽인 것이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투자처에 대한 얘기들은 직접 분석하시는 것보다는 분석을 또 너무 오래 하시다 보면 투자 타이밍을 또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투자도 결국은 투자입니다. 자, 제가 앞전에도 이것도 강의도 한번 드렸었는데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타이밍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6, 7년 전으로 돌아가서 토지 투자를 하셨다면 가장 좋은 투자처는 세종시였을 겁니다. 세종시 주변 토지였겠죠. 자, 그리고 3년 전 돌아가셨다면 제주도나 부산. 가장 이제 차익이 많이 난 곳 세 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걸 이제 비춰봐야 되냐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즉 차익 투자, 결국 차익 실현 자체가 불과 3년, 6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투자 타이밍을 또 보내고 나면 1,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고 나면 투자를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또 소멸되고 이미 가치가 올라가서 그 투자 타이밍을 또 놓치는 경우를 많이 또 만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투자는 결국은 타이밍인데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과거 이제 요 강의를 드릴 때는 토지 보상과 토목에 대해서 시행이 될 때 계획과 확정이 됐을 때는 위험하다. 특히나 소문일 땐 더 위험하다. 계획이 돼도 위험하고 이 계획 자체가 확정이 돼도 위험하다. 자, 언제든지 계획이나 확정이 되더라도 수정, 이전 혹은 축소
아니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소중한 자산을 투자처로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눈에 그 실제로 내부 수용이 됐건 어떤 개발지가 진행되는 게 보여지는 상황, 이 개발 내역이 보여진다는 건 도로를 놓고 토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토지 보상과 토목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점을 착공 이전의 시점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 소문이 날 때도 그 집가가 한번 오르고요. 계획이 발표돼도 오릅니다. 그리고 착공이 될 때 또 오르고 완공, 결국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입주가 될 때 이런 상승 포인트들이 있는데 착공 이전 시점에 계획이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토목과 도로가 깔리고 교통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오는 그 시점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될 때가 사실은 차익 상승, 약간은 그 이전 시점보다 비싸게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때부터 상승폭이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토지에 대한 여러분이 그 선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기조상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막연히 그냥 가지고 싶었던 상업용지, 자, 결국 지금 토지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일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상업용지 무조건 좋은가? 지금 상업용지는 결국 상업용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급 자체를 그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도덕적인 책임,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걸 100% 예상하고 모든 상업지를 분양한다고 보시면 좀 이제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요를 위한 공급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짓고 싶어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그 건물, 상가 건물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수요 때문에 생기는 어떤 공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특히나 신도시의 상업지는 상당히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도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린벨트입니다. 토지 거래가 많아지면서 최대 그 해제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10년 만에 기회다, 뭐 이런 뭐 뉴스까지 나오고 기획부동산까지 이제 또 득실거린다는 기세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을 때 막연히 그냥 이런 두 개 갖고 싶었거나 혹은 최근에 이슈인 이런 토지를 선별하시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절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오늘 그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런 자체적인 어떤 필터링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셔서 정말 그 내가 이번에 차익 투자 크게 한번 이익을 또 낼 수 있는 좋은 토지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또 이런 그 기준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분명히 나중에 그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좋은 투자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사전 그 투자 전에 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좀 빠른 또 투자 타임이 왔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익하고 부자 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 알짜배기 비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기억이 나는 게 인구 유입이 집중적으로 있는 토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개발이 확정되는 토지를 분양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에 전국적으로 이 16조 원가량의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발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투자 비법들을 활용해서 좀 투자할 때 어느 지역이 좋은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어디가 좋은 데냐, 어디 개발지가 지금 좋은 개발지냐, 뭐 이런 내년에 토지 보상은 또 어디에 풀리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그 내용을 준비를 해서 지금 어떤 개발 이슈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좀 토지 투자하기에 좀 적당한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문자 전화로 연락 주시면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텐데요.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지금이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세미나는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 세미나는요, 1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같은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제1전시장 209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3888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요.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팁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올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투자처가 어디고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투자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전망이나 이런 향후에 어떤 부동산이 더 인기를 끌 거고 어떤 쪽이 어느 위치가 더 이제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좀 편안하게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이제 시간 내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요,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똑똑 해결사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땅을 사랑하는 남자 최정현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투자 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땅 때문에, 네. 경북 영덕군 병곡면, 네. 거무영리 79-8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매도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 네네. 주신 것 같은데요. 몇 평이에요? 그게 3,760평이요. 3,760평이요? 굉장히 네, 큰데요. 어떻게 네.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 그냥 농사 짓는 거거든요. 네, 농사 직접 지고 계세요? 직접은 안 지고요. 네, 임대 주고 계시고요. 네. 네, 전문가의 의견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아, 원래 이 영덕에 좀 연고가 있으신가요, 어머니? 원래는 울진인데요. 네. 그 옛날 부모님께서 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 사놓으신 거를. 상속받으신 거예요? 네, 예, 일단은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네네. 여태까지 이제 어떤 뭐 호재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하셨을 텐데 가보면 여기 너무 좋죠? 네, 가면 좋은데, 네, 예, 누구나 이런 바다가 보이는 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 네, 네네,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이쪽에 이제 관광휴양진흥지구라고 해서 네, 항상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뭐 잘 보이지 네. 않으시겠지만 호재들이 네, 제가 몇 가지 이제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네,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영덕 가기가 정말 힘들죠. 네네. 예, 강릉까지 갔다가 뭐 차를 타고 내려와야 네, 되는. 어중간해 갖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네, 접근성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게라고 해서 예, 예. 특산물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영덕도 이제 사람들 발길이 좀 오는 곳이긴 한데, 네네, 자, 여기는 입지가 좋은 데다가 지금 내년부터 네, 이 도로나 철도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즉 이제 수도권 위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게 상당히 빨라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교통호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건 그때부터 지금 보시면 주변에 네, 이렇게 넓은 평지로 바다를 끼고 있는 곳 중에 이런 네. 곳을 또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요. 네, 즉 이제 주로 이제 산이 많은데 네, 그 와중에 이런 평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앞쪽, 이 해수욕장 앞쪽으로는 네. 계속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특구, 뭐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네, 자, 이런 곳에 무려 3,000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계신데 네. 이걸 지금 팔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오랫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예,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더 안 보이시는데 네. 자, 이제 시작이라고 보세요, 어머니. 아, 네. 예, 여지껏은 뭐 땅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네네. 실제로 동해안에 이 중심이 되는 입지가 되게 되고 이제 교통호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네. 여기는 진짜 뭐라도 할 수 있는 유보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은 입지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 물려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네.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향후에 짧게는 3년 이상 좀 보시다 보면 네. 분명히 어떤 뉴스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확신을 아, 네. 하고요. 네. 예, 여태까지 길게 왔지만 앞으로도 길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몇 년 정도 네, 네. 보유하신 거예요? 이건 꽤 오래됐어요. 제가 받은 건 한 23년 됐고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23년 동안이나 보유하고 계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면 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님이 네, 네.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이런 팁들 조금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적인 투자 계획 다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네. 갖고 계세요? 아, 네. 제가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요. 네. 송파 파인타운 2단지 하고요. 네. 서빙고동 그린파크 33평형을 네. 보유 중인데, 요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양도세 때문에 매도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1가구 2주택은 아니고요. 네. 저하고 이제 동생이 따로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제가 네, 그러신 거예요. 네, 송파 예, 예. 파인타운 2단지 30평대하고 서빙고동 코롱 그린파크 파크 32평에 33평. 대해서 33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고맙습니다. 젊으신 것 같으니까 어머니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60 넘었습니다. 선생님. 진짜로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데.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파트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네. 송파 파인타운 2단지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주거 목적으로 샀는데 네.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전세를 놓게 됐어요. 아, 네네. 그래서 요거 가능한 좋은 시기에 매도해서 제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 싶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네.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 아파트는 당연히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혹시 시세 좀 네. 보셨나요? 네네네. 예, 그 지금 서울 강남권에서도 그리고 네. 이제 뭐 서울 강동지구, 뭐 위례나 하남까지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도 또 가장 말이 많았고 뜨거웠던 곳이 송파인데 그 명성에 걸맞게 이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규제가 쏟아진다 그래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고요. 아, 네. 예, 오히려 풍선 효과에 의해서 여기는 더 안정적으로 가치 상승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당장은 뭐 내년에는 조금 거래가 없다 보니까 호가나 네. 거래가가 조금 뭐 이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니면 네. 답보 상태가 잠깐은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또 많은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절대 이거는 파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오히려 남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좋은 입지에 잘 들어가셨고 이건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어요? 제가 네. 작년 11월에 네. 개포동 1단지를 갖고 있다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그걸 팔고 이거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모시게 되면서 이제 거기도 못 들어가고 이제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네. 뭐 2008년도에 지어졌는데 네. 예, 이거 자체를 뭐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주변에 네. 예,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고 그 진짜 4, 50년 된 아파트들도 가치가 안 떨어지잖아요. 네. 예, 오히려 이제 성수동이나 이쪽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 거기 어떤 중심이 될 곳이다. 행정타운이나 네. 이런 것들 또 신도시 영향권 개발 압력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마디로 살고 싶어 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가치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이제 정의 매도 시점을 잡고 싶으시면 네. 적어도 5년 이상은 보셔야 돼요. 최소. 5년 이상이요? 예, 그때까지는 좀 상승이 계속 될 걸로 오히려 보이니까요. 아,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우, 아닙니다. 내년에 저한테 팔 감사하실 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라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예, 다음은 서빙고동의 코롱 그린 아파트인데요. 예, 네, 그린파크죠? 네네. 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얼마나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거는 동생이 투자 목적으로 올해 4월에 구입했어요. 아, 올 4월에요? 예, 그래서 한 5년쯤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서 궁금해서. 네, 일단 이것도 잘 물어보셨는데, 네. 두 분 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촉이라 그럴까요? 아, 네. 이것도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자, 지금 이촌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아, 네. 그쵸? 이촌 내부가 이렇게 뜨거우면서 이 양쪽으로 사실은 이 산 때문에 그 가족공원 네. 외에는 택지가 많은 상황은 아닌데 그 중에 지금 그 알짜배기라 그럴까요? 그 사이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빈 공간을 잘 찾아갖고 들어가셨어요. 아, 자, 여기는 네. 지역 특수성으로 보셔야 돼요. 뭐 세대수나 향후에 네. 뭐 이제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실 때가 아니고 네네네. 입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주변에 어떤 이 지역으로 들어가 보시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근처에서는 가장 랜드마크처럼 이제 보여지는 건축물이고요. 또 네. 강변도 가깝고, 또 상승 여력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이 네네. 두 가지 다 지금 매도하실 게 물건이 아니세요. 잘 들어가셨어요, 오히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 매도 네. 시점 잡으실 거면 적어도 5년 후에, 이번 정권 끝날 네. 때쯤에, 그때 기조 한번 정책 보시면서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좋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송파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서빙고동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앞으로 가치 상승 여력이 굉장하니까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으시겠는데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문자 상담인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115-23번지인데요. 토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라면서 5177님 문자로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천안 쪽에 있는 토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예, 일단은 제가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요즘에 그 경기 남부권 그리고 충남권에서 가장 그 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천안, 아산, 당진, 평택일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 상담이긴 하지만 여러 시청자분들도 이 지역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북쪽으로는 그 평택이라는 그 인구가 많이 유입될 그러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그 서쪽으로는 당진이라고 해서 이제 철강 산업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그 수요 인프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 그래서 토지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보실 수 있고, 자, 지금 문의 주신 토지는 이 아산, 천안과 아산의 어떤 경계점, 뭐 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보면 먼저 이 안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가 오늘도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 대기업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아산 탕정이라는 곳에 그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 SDI가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죠. 이러한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그 인프라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신도시 개발이, 택지 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천안 아산이라는 곳에 천안 아산역 교통 호재가 있죠. 그 KTX 트리플 역세권, 뭐 쿼드러플 역세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실제로 교통 호재도 많고요. 대학이 많다 보니까 그 인구층이 가장 젊은 곳이 바로 그 천안과 아산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 호재, 기존에 온양 온천역도 있고요. 또 천안 아산역도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택지도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교육 목적이나 아니면 일자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곳에 지금 이제 문자 상담을 주신 그 시청자분의 토지를 들어가서 보면 입지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 강이 하나 흐르고 있긴 한데요. 이 강이 어떤 그 집가 상승을 방해하는, 차단하는 요소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활용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부에 좌측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나노시티 온양 캠퍼스라든가, 그리고 이 수변을 끼고 이런 택지 개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쪽이 그냥 농림 지역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보이시겠지만, 그 향후 전망, 즉 토지 가치는 현재 즉 농림 지역이어도 가치는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향후에 오히려 가지고 계실수록 이 주변에 도시 확장이나 그리고 풍세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구축이 돼서 분양 입주가 시작이 되고, 인프라들이 실제로 이 땅을 밟기 시작하면 토지 가치는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좋은 입지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김에 뭐 분명히 차익분 다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그러니까 가볍게 매도하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임팩트 있게 오르는 그 시점이 올 거라고 제가 좀 예측을 해드리고요. 지금 당장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 등 입지적인 장점이 많아서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요.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신데요. 잠시 그 세미나 내용 좀 살펴보고 가볼까요? 최정윤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지금이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는요, 1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세미나인데요. 같은 주제로 열리는 이 세미나는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제1전시장 209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1월 1일 그 신정 날도 저희는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앞으로 내년이 이제 딱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2018년도에 부동산 전망,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그런 대응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도 분명히 맞을 수 있지만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자산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늘려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1대1 무료 상담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이제 참석을 1일하고 2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개최를 하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참 많은 부동산 이 정책들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번 무료 세미나 통해서 또 도움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제가 방이동에 네. 빌라를 좀 보유 중인데요. 네. 요거 매도 시점이랑 전망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송파구에서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162-2번지 맞죠? 네, 맞아요. 네, 몇 층이에요? 지금 4층짜리입니다. 4층짜리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진짜 송파구에 또 젊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전화 주시는데, 네. 이거 언제쯤 가지신 거예요? 매수하신 거예요? 한 지금 2, 3년 됐거든요. 내년이 3년째예요. 이거 말고 다른 주택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그러세요? 네. 그런데도 이런 좋은 입지에 집을 가지고 계신 건 참 진짜 축하드릴 일이고요. 네네. 여기 그러면 실제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거주 중입니다. 저희.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요즘에 말이 많죠?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네, 근처에 9호선, 네. 네, 9호선 이슈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조금 그 지역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요. 입지에 네. 대한 얘기를 하고. 네네. 보유하시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빌라라는 어떤 그 투자 모델, 즉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투자 어떤 카테고리로 봤을 때 네네. 참 어찌 보면 잘 안 오르죠. 아파트에 네, 비해서. 네, 근데 요 빌라가 세 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세 동을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네. 7층짜리로 그 아파트 형식으로 만든다는 예.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다른 지역도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이루어질 확률이 더 큰 지역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유는 여기는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세대주분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지가 자체가 높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 어떤 재건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오히려 재건축 개념으로 네. 이렇게 약간씩 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다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돼서 일종 지구단위구역 예정지들이 이렇게 영역이 표시된 게 보이시죠? 네네. 예, 특히나 이제 이 주변에서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곳은 재건축의 어떤 계획이 나오고 또 설명이나 조합에 대한 어떤 관리인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몇 층을 가지고 계시건 여기에 지금 등기로 직접 소유를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네. 당연히 지금 이 빌라 자체를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비단 그 재건축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네. 여기는 그 땅값, 지가 자체가 많이 올라주기 때문에 건축물이 좀 낙후가 돼도 향후에 좋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 아파트처럼 단기적으로 얼마가 막 오르고 이런 이슈가 없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네. 재건축이 되는 그날까지 꽉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재건축은 당연히 네. 하게 되면은 네. 그때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요. 재건축하면 좋은 거란 말씀이시죠? 예,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지역별로 큰 이익을 준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빌라는요, 입지가 너무 좋아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 재건축돼서 거기에 이제 소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나고 거기에 또 실제로 또 거주를 계속 하시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파트를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자, 그랬을 때 그 후로 이제 향후 가치 상승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빌라 상태일 때 잘 네. 들어가서 입지를 잘 갖추고 계신 거고요.
네네. 향후에 분명히 상승 가치 있으니까 재건축까지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재건축이 좀 미뤄지더라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상속받으신 거예요? 네? 상속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상속받은 건 아니고, 네. 제가 아까 좀, 네, 몇 년 지금 좀 오래 일을 하긴 했거든요. 네. 수년생은 아니고요. 네. 일을 해서 이제 대출을 꼈죠. 네. 네. 그러면 이거 매도하면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선 제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내 기회가 된다면은 6월 매도하고 다른 것도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나중에 매도해야죠. 오늘 네. 말씀해 그런데 주신 대로. 좀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그런 네. 여력이 조금 되실까요? 네, 보유를 해야죠. 네. 어떻게든 네. 좀 보유를 해서 재건축이 좀 미뤄지더라도 재건축되는 그날까지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네,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좀 마무리 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와 전화 상담 주고 계신데요. 방송 끝나고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주셨고요. 또 토지 투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셨는데요. 최종현 이사님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저 문자하고 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도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